매일 시댁 식구들이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와서 카페를 팔라고 강요를 했다. 그 카페는 남편이 죽기 전 나에게 유일하게 남긴 마지막 재산이었다. 시댁 식구들은 매일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했다. 김서연은 카페 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전 6시, 아직 거리는 조용했다. 남편 민준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그가 평생 공들여 만든 이 작은 카페는 이제 서연에게 남은 전부였다. 나무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는 테이블, 벽면을 가득 채운 오래된 책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민준이 직접 고른 화분까지. 이곳의 모든 것이 그와의 추억이었다. 서연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작동시키며 하루를 시작했다. 익숙한 기계음이 작은 위안을 주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서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동생 서진이었다. 언니 나야. 서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무슨 일이야? 이른 아침부터. 이른 아침?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한 거야. 언니, 솔직히 말할게.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불만이야. 서연은 받침대에 컵을 내려놓았다. 예상했던 대화였다. 민준이 떠난 후 친척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위로의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산에 대한 노골적인 관심으로 변했다. 무슨 불만? 언니가 형부 재산을 혼자 다 쓰고 있잖아. 그 카페, 그 저택? 우리 아들도 조카잖아. 나중에 문제될 거라고. 서연의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다. 서진아, 민준 오빠와 내가 25년 동안 함께 일궈낸 거야. 법적으로도 내 몫이고. 법? 언니, 가족이 법 따지면 끝이야. 우리 부모님도 서운해하시고 형부 쪽 친척들도 수군거려. 언니가 좀 양보하면 안 돼? 양보.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지난 3년간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다.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같은 요구를 해왔다. 유산을 나누라는 압박, 카페를 팔라는 제한, 저택을 처분하라는 종용. 서진아, 나는 이 카페를 지키고 싶어. 민준 오빠와의 약속이야. 약속? 언니, 죽은 사람과의 약속이 산 사람보다 중요해? 그 말에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래, 나한테는 중요해. 미안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다. 카페 한쪽 벽에는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개업식 날의 사진이었다.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연은 사진 속 민준을 바라보았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 카페를 지키는 것, 두 사람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민준이 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설령 온 세상이 반대한다 해도 서연은 자신의 선택을 믿기로 했다. 문이 열리며 첫 손님이 들어왔다. 서연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서연은 알았다.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카페 문을 닫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2층 서재에 앉아 민준이 남긴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였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며느리 보러 오면 안 되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요즘 우리 집안 사람들 만나지도 않더구나. 서연은 차를 준비하며 긴장했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이 집 너무 크지 않니? 혼자 살기엔 관리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다. 이거 받아라. 내가 고생한다는 거 안다. 상자를 열자 저렴한 가방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당혹스러웠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다. 민준이 동생들도 힘들어. 특히 막내는 사업이 어려워서 이 집이라도 팔면 조금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서연의 손이 떨렸다. 예상했던 이야기였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어머님, 이 집은 제가 민준 오빠와 함께 꾸민 곳이에요. 추억이 담긴 공간이고요. 추억으로 밥 먹고 사니? 현실을 봐야지.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서연은 탁자 위에 놓인 가방을 바라보았다. 값싼 선물에 담긴 무거운 압박이 느껴졌다. 다음 날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다. 어머니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서연아, 엄마가 선물 하나 사왔어. 가방은 고급스러웠다. 시어머니가 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싼 물건이었다. 서연은 불편한 예감이 들었다. 엄마, 이건 왜? 우리 딸 고생하는 거 보기 안타까워서. 그런데 말이야, 내 동생 집 전세 만기가 다 됐대.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결국 같은 이야기였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도 카페 운영하면서 빠듯하게 살아요. 이 큰 집에 살면서. 서연아, 가족이잖아. 내 동생인데. 어머니가 떠난 후 서연은 두 개의 가방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다. 하나는 싸고 하나는 비쌌다. 하지만 둘 다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내 것을 내놓아라. 서연은 카페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였다. 민준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미래를 꿈꾸던 날들이 떠올랐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의 기로였다. 시댁을 선택하면 친정이 상처받을 것이고 친정을 선택하면 시댁이 원망할 것이다. 둘 다 선택하면 자신이 무너질 것이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62년을 살아온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이야.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누구의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택임을. 다음 날부터 서연은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계획을. 물질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방법을.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결단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달력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이었다. 시댁과 친정, 양쪽 모두를 만나기로 한 날. 우연히 같은 날짜가 잡혔고 서연은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오전에는 시댁, 오후에는 친정. 하루의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다. 아침 일찍 서연은 시댁 근처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시어머니와 민준의 남동생 2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냉랭했다. 왔구나.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준의 둘째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이 남긴 재산, 우리도 몫이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제게 상속됐어요. 법이 다가 아니잖아요. 가족인데. 막내 동생도 거들었다. 저희도 형 사업 초창기에 도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서연은 기억했다. 민준이 카페를 열 때 동생들이 한두 달 도운 적이 있었다. 하지만 25년을 함께 일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로 작은 가방을 밀어냈다. 지난번 주었던 것과 비슷한 저렴한 가방이었다. 이거라도 받고 우리 말 좀 들어라. 집을 팔아서 3등분 하자.
그게 공평한 거 아니겠니? 서연은 가방을 바라보았다. 값은 싸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의 무게는 무거웠다. 손이 떨렸지만 서연은 차분하게 가방을 받아들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 또 생각? 둘째 동생이 목소리를 높였다. 형수님, 언제까지 혼자 다 가지고 계실 겁니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결정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오후가 남아 있었다. 친정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와 동생 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브랜드의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언니 왔어? 서진이 억지 웃음을 지었다. 엄마가 언니한테 좋은 거 또 샀어. 어머니가 쇼핑백을 내밀었다. 안에는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다. 시댁에서 받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가의 물건이었다. 서연은 가방을 들어보지도 않았다. 엄마, 이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우리 딸 받아야지. 그치만 말이야. 어머니는 말을 흐렸다. 서진이 끼어들었다. 언니, 내가 직설적으로 말할게.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문제야. 언니가 그 저택만 팔아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잖아. 서진아, 그 집은 내가 민준 오빠랑. 또 그 얘기야?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언니, 형부 죽은 지 3년 됐어.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릴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가 서진을 제지했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다.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원망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두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다. 왼손에는 시댁에서 받은 싼 가방, 오른손에는 친정에서 받은 비싼 가방. 두 가방 모두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두 개의 가방이 탁자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가격은 달랐지만 의미는 같았다. 조건부 사랑, 대가를 바라는 선물. 서연은 민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댁도 친정도 모두 날 압박해요. 당신과 내가 평생 일군 것을 나눠주라고 해요. 밤이 깊어갔다. 서연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그렇다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었다. 이제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서연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오늘 자신의 결정을 전하기로 한 날이었다. 책상 앞에 앉아 서연은 두 통의 편지를 썼다. 한 통은 시댁에게, 한 통은 친정에게.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확고했다. 시댁에 보내는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다. 어머님, 그리고 동생들에게. 민준 오빠와 함께한 25년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 카페와 저택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땀과 꿈이 담긴 공간입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유산입니다. 받으신 선물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방식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정에 보내는 편지는 더 솔직했다. 엄마, 서진아. 나도 가족을 사랑해. 하지만 내 전부를 내어줄 수는 없어. 민준 오빠 없이 3년을 버텨온 건 이 카페가 있었기 때문이야. 선물은 고맙지만 그 뒤에 숨은 기대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가방을 돌려보낼 차례였다. 오전에 서연은 시댁을 찾아갔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님, 이거 돌려드리러 왔어요. 서연은 시댁에서 받은 가방과 함께 편지를 내밀었다. 뭐야, 이게? 제 마음을 담은 편지입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님, 저는 민준 오빠가 남긴 것들을 제 방식으로 지킬 겁니다. 법적으로도 제 권리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압박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오후에는 친정을 찾았다. 어머니와 서진이 거실에 있었다. 언니, 왜 왔어? 서진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명품 가방과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거 돌려드리러 왔어요. 뭐?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서진아. 나도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조건부 사랑은 받고 싶지 않아. 이 가방 뒤에 숨은 기대, 나는 채울 수 없어. 언니가 지금 가족을 버리는 거야? 서진이 소리쳤다. 아니야. 나를 지키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준 오빠와 내가 만든 카페, 우리가 꾸민 저택. 그건 내 삶의 전부야. 그걸 포기하라는 건 나를 포기하라는 거랑 같아. 어머니가 입술을 떨었다. 서연아, 편지 읽어보세요. 내 진심이 담겨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텅 빈 거실에 섰다. 가방들은 모두 돌려보냈다.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서연은 카페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준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서 서연은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컵을 들고 창가에 앉았다.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평화로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평화였다. 여보, 나 잘했죠? 서연이 빈 의자를 향해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들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누구의 뜻도 따르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가치를 지킨 선택이라는 것을.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편지 읽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내 마음 알겠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서연은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다. 민준이 좋아하던 시간대였다. 이 시간의 빛이 가장 따뜻해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결정을 내린 후 예상대로 반발이 있었다. 시댁에서는 며칠간 연락이 끊겼고 친정에서는 서진이 화난 문자를 보내왔다. 언니 정말 이기적이야라는 메시지에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사흘 전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서연아, 편지 여러 번 읽었다. 네, 어머님. 처음엔 화가 났어.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서운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멈췄다. 내 말도 일리가 있더구나. 민준이가 너와 함께 만든 거니까.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고맙긴. 그래도 가끔 카페에 들를게. 민준이 생각도 나고. 언제든 오세요.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존중이었다.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는 첫걸음이었다. 어제는 어머니가 카페를 찾아왔다. 예고 없이 나타난 어머니는 어색하게 문을 열었다. 엄마 어떡해. 그냥 딸 커피나 마시러 왔다. 어머니는 자리에 앉았다. 서연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카페라떼를 만들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서연아.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편지 읽었어. 네. 엄마가. 미안하다. 내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우리 형편만 생각했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도 가족 사랑해요. 하지만 제 삶도 지켜야 해요. 그래, 알아. 내가 옳았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준이가 살아있었으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씩씩하게 사는 거.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다. 재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저 일상을, 추억을, 미래를 이야기했다. 오늘 아침 서연은 카페 테이블을 닦으며 주변을 돌아보았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단골 할머니, 책을 읽는 대학생, 노트북을 펼친 직장인.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쉬어갔다. 사장님, 오늘도 커피 맛있네요. 단골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이 카페가 단순히 민준의 유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쉼을 주는 곳. 그것이 민준과 서연이 꿈꾸던 카페였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2층 사무실로 올라갔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민준이 생전에 적어둔 미래 계획들이었다. 카페 확장, 작은 베이커리 추가, 로스팅 클래스 개설. 서연은 펜을 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다. 나만의 방식으로 꿈 이어가기.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지 않기로 했다. 민준의 꿈을 기억하되 자신의 방식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그것이 진정으로 유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다. 저녁 무렵 서연은 저택 정원을 거닐었다. 민준이 심은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다. 꽃잎을 쓰다듬으며 서연은 깨달았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시댁과 친정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서연은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누구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켰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다. 여보, 보고 있죠?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나 이제 괜찮아요. 우리 카페, 우리 집 잘 지킬게요. 내 방식으로. 별이 하나 반짝였다. 민준의 대답 같았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며 미소 지었다. 내일도 카페 문을 열 것이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고 민준과의 꿈을 이어갈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었다.